입니다. AI가 일부 전문가나 거대 기업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좀 그러한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전주가 꿈꾸는 모두를 위한 AI 도시와도 꼭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명쾌하고 깔끔한 화법입니다. 어려운 AI 이야기를 누구나 알아듣게 좀 군더더기 없이 쉽게 풀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정우 수석님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를 마치시고 네이버에서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총괄하신 우리나라 대표 AI 전문가이십니다. 일찍부터 AI 주권, 소버린 AI를 강조해 오셨고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AI 미래 기획수석을 지내며 기술과 국가 정책을 두루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앞선 자리에 계시면서도 AI를 모두의 것이라고 풀어내주시는 분, 하정우 수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수고하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또 바쁘신데도 찾아주신 이렇게 참석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열렬하게 활용해 주시니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하정우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조지훈 우리 전주시장 당선자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전주시를 앞으로 4년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막중한 책임감 위로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잘 하실 거라 믿고, 또 인수위 분들, 사실 인수위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당선인 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AI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 한 40분 정도 강연을 드리고 20분은 질의응답에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시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저 프레젠테이션 자료 좀 열어주시겠까요? 네. 전반적으로 앞부분에서는 AI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리고 글로벌에서 어떤 형태로 최근에 경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살짝 짚고, 뒤로 넘어가면은 전주와 전북에 대한 AI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뽑아봤는데 AI 시대의 전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결국 관광을 포함한, 물론 산업도 많이 있긴 한데 일반적인 다른 지역에서 인식되는 기준으로 보면은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산업 AI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산업 AI에서는 믿고 쓸 수 있는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산업 AI 하면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로봇들이 막 탑재가 돼서 자동화를 할 텐데 이 로봇들이 사고를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전주시가 TTA 이쪽과 함께 AI 신뢰 허브 요것과 관련한 사업을 수주를 해서 진행하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산업 AI 전환과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전주시뿐만 아니라 사실 AI에서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그래서 전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 있는 전북의 많은 도시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소개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구자가 기본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 물론 연구에 쓸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8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의 지능을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 볼 거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막 생각해서 추론하고 그렇게 해서 식량을 얻고 그다음에 무서운 짐승들을 피하고 이런 많은 활동들이 다 지능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공지능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의 지능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걸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규칙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 넣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연구도 많이 있었고 근데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최근에 어떤 쪽으로 넘어오냐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면 이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그 특징이라든가 어떤 패턴이라든가 경향이라는 것들을 잘 AI가 스스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이 아이가 똑똑해지지 않을까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든 제미나이든 이런 기술들은 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는 앞에 데이터를 빼고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직접 만든 기술이 인공지능인데 앞에 데이터가 붙은 건 최근에는 저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사실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엄청 똑똑해진 게 3, 4년 챗GPT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1월에 나왔으니까 벌써 4년이 다 돼갑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나? 예전에는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는데 제가 2018년 말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현업 연구자, AI 연구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생에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마킹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때 기술 기준으로. 그런데 2019년에 GPT-3도 아니고 GPT-2가 나오면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2020년에 여름에 GPT-3 나오고 그 이후로 챗GPT 나오고 나서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이렇게 됐고 그만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졌냐? 첫 번째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입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직접 쓰지 않습니까? 글도 쓰고 포스팅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인공지능이 공부할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뭐 뉴스 같은 데이터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저작권을 챙겨야 된다 안 챙겨야 된다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저 많은 데이터들 가지고 인공지능을 공부시키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 메모리라든가 계산하는 하드웨어인 CPU나 GPU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챗GPT를 만드는데 쓰이는 알고리즘의 원천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왜 그때는 안 되다가 지금 되느냐? 이 챗GPT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델 구조 혹은 알고리즘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좀 똑똑하게 동작한다. 두 번째, 그 모델에다가 그 AI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넣으려면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1980년대, 90년대 컴퓨터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근데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졌고 데이터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는 이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 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엄청 똑똑한 AI가 나온 거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챗GPT가 나오자마자 공짜로 풀렸고 지금도 돈을 내는 서비스가 있지만 돈 안 내고 쓰게 하는 서비스가 있죠. 왜 돈을 안 내게 하는가? 이 운영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용자 피드백입니다. 쓴 글에 대해서 어느 글이 더 나은지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글인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 답을 계속 학습에 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들이 자연스럽게 서비스 제공하면서 녹아들도록 하는 그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으고 있고 그 데이터를 많이 모은 데일수록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마지막은 당연히 연구개발을 많이 해서 뭐
어떤 알고리즘들이 좋아졌기 때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의 등장, 그리고 그 이후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의 등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사실 그 기제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공개된, 오픈된 생태계입니다. 과거에도 많은 연구 분야들이 있었지만 이 오픈된, 공개된 생태계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운영체제에서의 유닉스와 리눅스의 싸움이었어요. 리눅스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의 주류가 된 AI 기술 또한 똑같아서 그들이 열심히 만든 저기 적혀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